안녕하세요. 난곡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아니면 저를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현대참선원의 수련법을 마음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처음 뵙는 분들이 간혹 이제 보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수련하셨던 분들한테 그 현대참선원의 기본 수련의 어떤 그 원리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10분, 저는 항상 10분이에요. 그래서 10분 정도 소개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을 듯 싶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한번 다 읽어 보셨죠? 네. 지우개가 없어요. 지우개 좀 지워주세요. 네. 이 코드, 현대참선원의 사실은 핵심 중에 하나가 코드거든요. 코드가 이제 영성 코드, 도법 코드, 선도 코드, 무각 코드, 이렇게 이제 코드가 있는데,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요, 그 재능이, 우리 물질적 재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거나 바이올린을 잘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잘하거나 글을 잘 쓰거나 등등 다의 어떤 그 재능이 있어요. 아니면 너무 박애가 깊거나 이제 이런 다 재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재능을 찾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재능은 뚜렷하게 어렸을 때부터 나오거든요. 아무리 산골 시골에 있더라 하더라도 음악적 재능을 타고난 아이는 이미 스스로 작곡을 할 줄 알고요, 이미 그 재능이 학교에 조금만 다가가도 확 하고 이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근데 그 재능이 여러분들 이 몸에 배인 것 같지만 영적인 거에 의해서 몸의 습관처럼 이렇게 박혀버리는 거예요. 사진에 딱 영사기에 찍혀가지고 그것이 저장이 되듯이 그것이 물질화돼서 나투어지는 게, 세포에 나투어지는 것들이 행동화돼서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도 내 영혼이 정말 들락날락거리고 내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표현되는 물질이 얼굴이잖아요. 언어도, 우리가 이 몸이라는 모든 것들도. 그래서 누구든지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두시는지 모르겠지만, 눈이 크고 코가 오똑하고 피부가 하얀 게 예쁜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눈이 아무리 작고 코가 아무리 이렇게 납작하더라도요,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가장 맞는 기운에 맞는 얼굴의 조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잘생겼다, 예쁘다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마음이 반듯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많은 독립운동을 하시거나 선비들이 늘 수양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마음을 정진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얼굴이 잘생기고 반듯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은 내 영혼이라는 것들이 세포 속에 스며되어서 물질화돼서 나투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이 하나를 그렇게 딱 행동화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불법이나 우리가 기독교회나 이런 데서 10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육바라밀이나 팔정도나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늘 그렇게 행동화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생각을 머무는 것이 사실은 우주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홍익은 거기서부터 실천이 되는 거지, 원대한 게 홍익은 결코 아닙니다. 현대참선원의 첫 공부를 하시려면 먼저 마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듣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마음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대상은, 버린다라는 거는 차져 있을 때 버리는 대상이 되잖아요. 마음은 채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그래서 본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뭔가, 이거를 보셔야 돼요. 마음은 내가 감정이 충족되지 못해서 만들어진 상처가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 관심을 받지 못해서 생긴 게 마음이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인정받고 그 존재감으로도 인정받고 싶은데 그 존재감이 때로는 무시가 되었을 때, 그것이 그립고 고팠을 때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내가
어떤 그 타인한테 그 강한 어떤 그 압박을 받을 때 공포스러움이 너무도 나한테 강하게 안정감이 부족해지게 되면 그게 상처가 돼서 생기는 게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건 네가 상처받고 아니면 네가 갖고 싶었던 부족했던 그 감정을 따뜻하게 충족시켜주면 저절로 마음은 버릴 것이 없이 그대로 부처에 하나님 그 성품 안에 그대로 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마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처를 내서 생긴 감정의 흔적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방편으로 언어로 쓰니까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현대 참선원의 마음의 생선 있어요.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의 생성 원리. 그럼 마음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럼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는 뭔지,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이 있는 몸과요, 물질이 아닌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몸이라는 거는요, 시간의 영향을 쫙 받아요. 그래서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요, 소멸이 있어요. 자, 태어남이 있으면, 자, 기준을 딱 가질게요. 여기가 현재 물질이에요. 자, 여기가 물질이 아닌 비물질 상태예요. 다시 물질로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몸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생성 원리가 항상 있어요. 모든 삼라만상 모든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생겨남이 있어요. 그게 생명이 있는 아니면 그 무생물이든 아니면 생명이 있는 거든 상관없이, 무생물도 공장에서 딱 어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 디자인이 나와가지고 이 디자인이 물질화돼서 만들어지는 생성이 있거든요. 그 태어남이 있으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이거를 물질로 보고요, 이것이 마음이라는 게 비물질로 봤을 때요, 물질은 반드시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조건에 의해서 움직여서 조건에 의해서 간단 말이에요, 물질은. 그러면 비물질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봐야 돼요. 아까 이게 비물질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은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아까 말했듯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아라고 인식하는 순간 내 이름과 이 몸의 감각이 느껴지면서 아기 때는 사실 크게 몰라요. 습관화된 어떤 그런 자기의 습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일정 부분 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야야 니는 예를 들어 개똥아, 이거는 개똥이 거야, 개똥이 걸 갖고 가면 나빠 하면서 도덕적 사회적 관념들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자기 첫 번째 환경이 가족이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이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가족적 사회가, 가족의 사회가요 첫 번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만들 때 타고난 기질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를 가지고 타고난 기질에 이 환경이 더해졌을 때 나라는 마음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질에 의해서 마음이 만들어지는데 사람마다 만들어지는 이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오남매가 있다 하더라도요, 다 달라요. 오남매가 어머니 아버지 기질을 누가 20% 뭐에다가 80% 받았는지, 50% 아니면 10% 90% 이렇게 이제 물려받은 거에, 또 이게 첫째가 태어났을 때 가정 형편과 다섯째가 태어났을 때 가정 형편, 그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거기서부터 만들어지는 마음은 각양각색으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충족되지 못했던 거, 뭐 먹고 살기 바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얘들 특히 유교 집안이나 이러면 애들이 말하면은 그 이야기를 애들이 어른들 말씀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억압을 주로 하고 너무 예의 중시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통제가 먼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어나면서 마음이라는 게 뭔가 부족해지면서 다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패턴이 보면은 어떤 한 정형화돼서 굳어지는 시점이 와요. 그게 굳어지는 시점이 오면 사회에 나갔을 때 있잖아요. 타인이 그렇게 보지 않는데도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없는 사람은 먼저 열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딱 하면은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거를 바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예를 선생님한테 아유 머리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가지고 머리 긴 여자는 볼 필요가 없어. 다 성격이 안 좋더라고. 누가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근데 선생님은 머리가 짧기 때문에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말은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게 머리가 길면 자존감이 약하면 저 뭐야 저 사람? 쥐는 뭐 잘난 거 있나? 뭐 이제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그게 이제 그렇게 딱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 감염화되는 대로 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들었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삶이 어떻느냐, 상처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감정이 충족되지 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만들어지는 요소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한번 생성이 되잖아요. 충족되지 못한 마음은 분노도 있을 수 있고요. 안정의 욕구가 분노를 받지 못했던 게 분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사랑받지 못했던 거, 그죠? 아니면 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번 생겨나기 시작하면 비물질이기 때문에 시간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이게 50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것들은 계속해서 지속돼요. 죽을 때까지. 이 감정은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예 물질일 것 같으면 소멸 시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종교라던가 또 많은 것들이 생겨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는 요 시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음은 나이를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울컥 올라오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 뜻은 뭐냐면 결국 몸은 어제로도 돌아갈 수 없고 아까 1시간으로도 못 돌아가지만 마음은 능수능대하기 때문에 7살 때 10살 때 막 돌아갈 수 있어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이 상처를 치료해 줄 때 이것이 지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마음이 소멸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소멸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게 되냐면요. 요 마음이 이제 자, 한번 볼게요. 자, 요 덩어리고 있다가 몸은 소멸이 됐어요. 1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몸은 비물질이 됐을 때 사라지고 없는데 내가 충족되지 못한 상처라는 요 감정들이 요렇게 모여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가 않고, 몸이 사라져도 요 놈이 그대로 망상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우리가 귀신이다, 뭐 어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질을 만날 때는 자기와 조건이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이건 아주 진리예요. 따로 뭐 우리가 그 세상을 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간단한 과학적인 정말 이치예요. 조건에 의해서 그 안에 씨가, 그 터가 잘 맞으면 거기에 씨앗이 발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흔히 그러잖아요. 유유상주,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당기게 돼 있거든요. 뭔진 모르지만 어느 자궁이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나랑 기운이 맞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 우리가 하나의 뭐 포유류 같으면 이제 정자로 다시 놔두어지겠죠. 그래서 물질이 되는데, 다시 물질로 일어났을 때는 그것이 나는 그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습관화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한 패턴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무의식 이 있는데요. 이 무의식도 깊이가 달라요. 의식이 있을 수 있고 무의식이 있다면 이 무의식에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그 내려오는 그런 무의식이 이제 이 안에 밑바닥에 존재하는데, 이거는 습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정말 잘 치는 사람은 이 생에 태어나도 이 피아노 건반에 앉으면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게 되고, 미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가 이 안에 습관화된 어떤 그 행동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제 생겼던 무의식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감정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데 기억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기억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어떤 감정에 문제가 있고 그게 마음을 만들었는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통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기억은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거를 통해서 감정이 충족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이거를 찾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대 참선호는 1단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마음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가 요 안에서 답이 있고요. 그러면 이 마음을 버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계시든 어떤 수행을 하시든 이것이 되지 않고서 마음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게 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시게 되면
내 방법대로 갖다 당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처님 법, 하나님 법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방식대로 그 망상과 자기 생각 속에서 그걸 끄집어서 갖다가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놈이 최대한 망상과 어떤 이 나의 관념이라는 게 많이 무너졌을 때 상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렷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 관념이 너무 두꺼워 버리면 절대로 또렷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현대참선원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코드가 발달돼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코드가 발달되지 않으셨지만 코드를 보면 우리 현대참선은 공부가 두 개로 나눠져요. 마음 공부와 신의 공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가 내 의식 확장 수련하고요. 내 파일 수련은 일주씩 진행됐는데 이게 이제 마음 공부예요. 마음을 어떤 원리로 버릴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의식을 확장할 것인가. 더 이상 의식은 확장할 것이 없는데 내 의식은 근데 자꾸만 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감각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그 자기 인생이 기억나버리니까 자꾸만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해버리고 또 느껴지고 이러니까 이 몸 안으로 자꾸만 마음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가 1, 2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앤 화이트를 통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각자 자기 코드가 거기에서 이제 재능이 타고난 영적 재능이 뭐 음악가, 미술가, 체육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두 가지 공부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음법이 잘 돼 탄탄하게 구조가 잘 잡혀 있어야지 그 다음 공부로 올라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고 정말로 향기로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오시는 분들은 당장 그 강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신적 발달이 있어 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강하게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어디 단체를 가도 내가 먼저 강하게 오는 것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거가 버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하시다 보면 왜 중요하신가는 저절로 아시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뭐 제가 좀 그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많고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셔서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동참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훨씬 나을 듯 싶어요. 정말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여기 아무리 오랫동안 계셔서도요 해보지 않으면은 그 맛을 몰라요. 근데 그러잖아요. 흔히 수박을 짜게서 먹어보지 못하고 수박을 짜게 해야 되는데 칼은 몇 센치 칼에 그거를 몇 센치로 잘라야 되는데 아무리 해봤자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본인 스스로가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저희 지도자들이 하는 대로 해봤을 때 그때 하고 되는 거지 뭐 이론만 수천 번 들어가지고 맞다 해봤자 내게 어차피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그 맛을 보시기를 저는 정말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